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약간 멍이 있는데 제가 주짓수를 해가지고 온몸에 멍이 진짜 잘 들거든요. 주짓수를 하면은 지금 멍이 좀 들어있어서 영상에서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해볼 얘기는 또 책을 좀 읽다가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로 이제 통계를 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쓴 책을 보다가 이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통계가 나오려니까 데이터가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옳은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내고 공통분모를 또 찾아내고 그 공통성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맞지 않는 요소들은 또 어떤 것들로 분류가 되면서 배제가 돼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싹 그냥 한 번에 딱 제 인생이 약간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 삶이 이러했구나라는 그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냥 노래하는 사람 아니었나요? 무례함을 담든 안 담든의 이 비슷한 느낌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운드 쪽만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커리어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경제 컨설팅, 자기개발, 뭐 이미지, 화법 뭐 말하는 거, 트라우마 교정, 뭐 기술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요. 뭐 목소리 고치는 거, 뭐 다양한 걸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인드셋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들이나 기업가들이 어떻게 당신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위 친구들은 또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오늘 누구 만나고 왔는지 조금 친한 애들이랑은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옆에서 같이 움직이는 매니저들이 있으니까 참 신기해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제가 너무나도 저는 숱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저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너무 이제 고통이니까 살으라고 말도 안 할 것 같은데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10대를 이렇게 보내봤으면 당신도 다른 사람이 됐을 겁니다. 20대를 이렇게 보내봤으면 저처럼 살아봤으면 당신의 30대는 다를 겁니다. 앞으로도 다를 겁니다. 40대, 50대도 다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똑같이 30대인데 저랑 같은 30대인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라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엄청난 자극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모은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정말 막 매력이 떨어져. 사회적으로 별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 돈이 많아서 저한테 접근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성적인 측면도 있었고 뭐 사회에서도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로 먼저 어필을 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부류한테 정이 전혀 가질 않아요. 전혀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과 친해지면은 제가 뭐 혜택 볼 것도 많겠죠. 혜택을 주겠다고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의 혜택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류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돈을 모으고 축적하는 방법도 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돈을 축적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자체가 달라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영향력이 훨씬 상대방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게끔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자기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들러붙고 대화를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제가 갖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았던 거는 딱 이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람이 많아야 된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위에 이제 사람을 모으고 계속 옆에 필요한 사람들을 두면은 그 사람들을 또 쓸 수 있고 나중에 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집안에 공무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경찰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법조계 사람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 일단 다 떠나서 좀 그렇게 얼렁뚱땅한 얘기 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사람을 맞춰가는 거기에 자꾸 매몰되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 인생에 도대체 뭐가 수집이 되고 뭐가 모여서 이렇게 됐을까를 보면은 경험이긴 경험인데 여러분들이 제 경험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살아온 이런 경험들을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질문.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통계를 내는 사람들.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해당되는 답을 찾고 찾느라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더라 이거예요. 질문에 답을 찾느라 없던 것이 생기고 개발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쭉 이어서 해보자면 사람들이 제게 하는 질문들을 모았더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왜? 질문을 들었으니까. 답을 찾는 습관이 생기고 해결 능력이 생기게 되고 다시금 업데이트할 여지 또한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또 이렇게 답이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답을 찾았는데 또 다른 수준 높은 질문을 받게 되니까 그 답이 더 좋은 답으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답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나은 대답, 더 좋은 대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답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 같이 업데이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핸드폰에 막 줄줄줄줄 막 적어봤어요. 생각이 나는 대로. 또 질문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예외적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풀어왔는데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하면서 갑자기 또 막 머리에서 삐뽀 막 거려요. 그러다 보면은 또 막 이거 문제 해결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다시금 막 뇌를 회전하기 시작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서 생각의 폭이 한참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되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의 사고력은 미친 듯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사고가 개발되고 분별력도 생기게 되고 이성적인 영역이 강화되면서 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안 그래도 실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실수에 대한 용인도 잘 안 되는 타입이고 상대가 나한테 실수하는 것도 조금 민감한 편이고 저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또 실수를 안 만들려고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한 편이기도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수가 줄여지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실수를 줄이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얘한테만 일을 맡기면 알아서 척척이야. 저 사람은 마감 기한을 어기는 적이 없어.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일단 안심이야. 저는 딱 그런 캐릭터거든요. 주위에서. 문제가 없을 사람. 일을 맡겨도 절대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들도 저에게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길 때 굉장히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중간 확인조차도 잘 안 해요. 알아서 잘 하실 거를 믿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받는 푸시도 점점 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실수가 줄어들면서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하는 골라내는 작업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 질문을 받아서 해결을 해보고 반복을 해보고 업데이트를 해보고 예외적인 상황도 겪어보고 이 경우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고를 확장해 놓았고 그러면서 또 일을 풀어나가보고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제는 척 봐도 척이에요. 아 이거 고르면 되겠구나. 아 이게 최선이겠다. 이게 최고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겠다를 남들에 비해서는 빨리 골라내는 이런 또 스피드 또한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와 최선을 구분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 또한 생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꾸준히 받아왔던 질문들이 뭐가 있나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20대 초중반부터 저는 사회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때도 제가 간간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6시간 차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옵니다. 외국인도 저한테 오는 거예요. 차 마시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멀리서 온다고 하지? 만나게 되면은 하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 아니 이런 질문을 저한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경제 유튜버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계속 제가 이렇게 살면은 거기에 흥미가 더 생기면 나중에 그런 일을 하게 될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아기 때부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힘들 때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던 거를 알았던 거예요. 제가 잠깐 공부를 할 때는 돈을 못 벌어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하거나 이제 작품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니까 뭔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나 노래를 또 가르치더라도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월세를 내고 사나 그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아서 말을 안 하면서 노동적인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쫙 찾아가지고 그때부터도 저는 막 쫄랑쫄랑 일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보고서 어른들이 이리저리 또 얘기를 옮기시더니 알게 된 인맥들 사이에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는 외국인도 생기고 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생기고 후배들도 저를 따라서 하기 시작하고 막연히 졸업을 하면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후배들도 친한 동생들도 아니면 안 친한 동생들까지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때는 뭐 돈 받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근데 정말로 이게 진화가 돼서 이제는 선생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하는 이 범위가 확장이 돼서 이걸로 돈까지 벌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인드셋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경제 컨설팅 들어가고 자기개발 컨설팅 들어가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또 들은 다른 질문들이 또 무엇이었냐?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아기 때부터 이 아기인데 이런 아기를 믿고서 20대 중반부터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넌 좀 다른 것 같아. 친구들도 늘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늘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듣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20대 때는 제가 극T였습니다. F가 아니라 극T로 살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막 F랑 T랑 감정형과 이성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지만 20대 때는 거의 제가 완전 극T였기 때문에 딱 문제 해결에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했을 때 안 풀어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 수준에서만 할 수 있었죠. 아직 20대 어렸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얘기로만 그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거는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자기들 머리에서는 나오지 않는 주위 사람들 머리에서도 나오지 않고 자기 부모님 머리에서도 나오지 않는 얘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마움을 저에게 표시를 했었고 제가 얘기한 대로 해서 잘 풀린 사람들이 주위에 많고 그 사람들이 산 증인이 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또 저에게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민과 질문들이 저를 두드렸던 거죠. 저는 제 문제도 너무 많았거든요. 저의 문제도 너무 많았어요. 제가 풀어야 되는 질문들도 제 인생에 너무 많이 주어졌었는데 타인의 질문들까지 이렇게 많이 어마무시하게 다양하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찾아낸 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감이 붙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도출해낸 답이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구나를 안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익화하면서 제 일과 연결시키면서 정말로 저도 이게 일이 되게 한 거죠. 연예 유튜버들도 여러분 질문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돈을 받고 살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면 맥락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것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연차도 오래됐고 한 우물만 팠다고 하면 팠다고 할 수 있는 또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나 이별이나 진로나 이런 파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더 특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저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찐 한 우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래나 음성에 대한 파트인데 뭐 호흡에 대한 질문 너무 많이 듣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 이런 질문을 꺼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구나. 다양한 케이스들을
수집하게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노래 관련된 거, 음성 관련된 거 다양하게 숱하게 많은 질문들을 또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찐 이 한우물이 더 깊게 파질 수밖에 없었던 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일, 늘 똑같은 선상에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른 고민들이 들어오고 다른 케이스를 계속 접하게 되면서 업데이트가 절대 안 될 수가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막 줄고 뭐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쉬워지고 일이 남아있는 게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흥미만을 두고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지내고 있다 할 정도로 제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한우물을 파면서 그 한우물과 연관된 파이프라인으로 역시나 또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거죠. 저는 딱 요즘에 저를 봤을 때 사람들의 눈물 버튼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제 앞에서 이렇게 울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톡 하고 건드려도 그냥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도 사람들이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안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들도 이렇게 다 빗장이 풀리면서 저 앞에서는 되게 근원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울어도 당황을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늘 울기 때문에 많이 저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는 사람을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너무 익숙하니까 다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뭐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또 되게 편하게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모으는 인생이 되세요 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요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떡하나요? 제가 10대를 특히 더 그랬던 것 같고 20대도 멈추지 않았고 30대까지도 멈추지 않았는데 내가 나한테 질문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면 됩니다. 남들이 나한테 질문을 안 해줘요? 내가 나한테 질문을 엄청나게 하면 돼요. 저건 뭘까? 저건 왜 그런 걸까? 저건 저렇게 정말 해석하면 되는 걸까? 저 해석이 진짜 맞는 것일까?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 이건 진짜 맞는 것일까? 솔직히 좀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누군가를 코치를 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한다? 이건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생기려니까 보통 사람처럼은 못 살죠. 안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란 거를 멈춰 본 적이 없어요. 질문을 하는 것을 멈춰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본능이 너무너무 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았는데 피곤하게 산 만큼의 따라오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원하지만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열망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 돈을 모으길 바라고 뭐 잘 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돈이 꼭 붙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질문부터 모으세요. 질문부터. 제 인생을 온갖 질문이 다 모여든 인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갖 문제가 다 모여들었고 그거에 해당된 답을 찾느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분 1초를 멍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멍을 때린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발달하고 가진 답들이 많아져서 중복되거나 비슷한 상황에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게 됐고 혹은 그것의 형태를 바꿔서 다양하게 응용하고 적용하는 능력 또한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노련미가 되는 시점까지 온 것이고요. 이렇게 제가 기업인들까지 코칭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양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 노하우, 가장 큰 노하우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모여들어서 그 질문에 대한 사고를 깊이 해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답도 찾아보고 그 답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딱딱딱딱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어떠한 체계나 생각들이나 응용해 볼 만한 어떠한 것들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대화도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자신감이 없어요. 머릿속에 딱딱딱딱딱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책의 몇 페이지에 몇 줄에 그 내용이 있는지도 알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계를 갖춰 나가신다면 완전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제가 가르치는 창업 컨설팅도 하고 있잖아요. 허투루 날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수익화합니다. 이게 또 저의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능력을 찾아서 수익화로 연결시켜주는 일까지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허투루 뭔가를 버리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베풀어지기도 하고 봉사도 오랜 시간 동안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걸로 수익을 얻으면서 직업적으로도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